자, 춘추 오페 가기 전에 이제 중앙에 있는 주나라를 먼저 보겠습니다. 주나라가 천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제후들이 주나라를 섬긴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주나라가 점점 힘이 약해지고 주변의 제후국들이 힘이 세지니까 주나라를 업신여기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아련도 하고 그러던 제후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자, 이 구정은 아까 그거죠. 9개 솥단지. 9개 솥단지 사건에서 보듯이 이 주나라의 권위가 추락을 해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제후국들이 천자에 대해서 예우가 소홀히 집니다. 그러니까 천자 입장에서는 속상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다시 권위를 세워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나라의 영향이 이 영향은 굉장히 팔자수염이 권위 있게 생겼대요. 그래서 팔자수염으로 유명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곤소대라는 누각을 정말 화려하게 짓는데요. 근데 이 곤소대라는 누각을 칠 때 주변에 있는 나무가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막 이렇게 엄청 큰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 하나로 곤소대라고 하는 누각을 칠 정도로 큰 나무였고 그 줄기, 가지 이런 게 막 엉켜붙어서 용의 모습도 있고 화려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갖다가 해서 만들더라도 곤소대라는 굉장히 누각이 화려했었다. 그래서 이제 폼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영양이 곤소대라는 누각을 지어서 거기에서 각각 제후들을 불러들여서 거기서 아련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내가 그만큼 권위가 있다. 이것을 암시하라고 했는데 막상 지어놓고 봤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화려하게 지어놔도. 그러니까 이 영양이 생각을 한 거죠. 왜 오지 않을까?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안 오는 거죠. 그렇죠? 기운이 빠지니까. 그래서 이때 마침 그 전에 이 장홍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제후들을 찾아오게 할 수 있다. 그 비법을 알고 있다. 이렇게 운을 띄워놓은 게 생각나서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장홍이 어떤 사람이냐면 음양의 술법에 정통하다. 자, 우리가 음양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음양 오행 갖고 하는 게 사주풀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술법은 뭐냐면 어떤 것을 풀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양 오행 술법이기 때문에 어떤 주술이라든가 이게 강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장홍을 불러요. 권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니까 제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이 강태공 이야기를 해줘요. 강태공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 강태공 이야기를 먼저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이야기예요. 자, 이 강태공이 이제 그 나라들을 제후들을 불러들이는데 참전하기로 했는데 그 때가 돼도 정우가 나타나지 않았대요. 어느 특정한 정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강태공은 정우의 초상화를 이렇게 그려놓고 막 화를 쏘게 하는 거예요. 얼굴에도 맞고 팔에도 맞고 배에도 맞고 다리도 맞고 이렇게 화를 쏘게 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뭐죠 장희빈 전에 보면은 그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궁중 암투에서 그 사람의 모양을 담은 데다 집에다가 막 바늘을 꼽아서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강태공도 정우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정우의 초상을 그려놓고 화를 쏴가지고 실제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우가 중병에 걸려서 30일 동안 이런 짓을 하다 보니까 중병에 걸려요. 그래서 정우가 알아보니까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찾아오니까 이제 그 주술행위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무왕에게 잘못했다. 빌고 곧 참전할 것이라고 하니까 이때 강태공이 갑일, 을일 막 나오죠. 그래서 갑을과 을일에 정우의 머리에 박혀있던 화살을 뽑아요. 그러니까 갑을, 그 다음에 병과 정일, 내는 눈에 박혀있던 화살을 뽑고 무일과 기일, 내는 배의 화살을, 그 다음에 경금과 신금일에는 허벅지의 화살을, 그리고 임수와 개수일에는 발에 박힌 화살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뽑히고 나니까 이 정우가 병이 나았다. 그 수법을 쓰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동양 철학을 하신 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갑목, 을목은 뭐죠? 이게 지금 식간이잖아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래서 갑목은 을목은 뭐죠? 목이고, 병정은 화고, 무기는 토고, 경신은 금이고, 임계는 수의 의미예요. 음양 오행을 의미하게 합니다. 여기는 양이고 여기는 음이에요. 같은 목이라도 갑목, 을목이라도 갑목은 양의 목이고 을목은 을의 목입니다. 그래서 음양이 나눠져 있죠. 음양이죠. 그 다음에 오행이죠. 그래서 음양 오행을 가지고 우리가 술사들이 그 사람의 사주를 볼 때 점을 보는 거죠. 이런 가장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런 거를 응용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술수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해서 이 장홍이 먼저 그 전에 보여줘요. 어떤 걸 보냐면 하늘에 두 신인을 불러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인간이죠. 불러서 뭐 겨울과 여름의 날씨를 만들죠. 아, 날씨가 덥죠라고 해서 눈이 내리게 해가지고 춥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날씨가 따뜻하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여름 날씨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술수를 행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영양이 철석같이 믿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까 그 강태공이 화살을 쏴가지고 그 병들게 한 것처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대나무에다가 제후들의 이름을 적어놔요. 옥패 주변에 뭐 제나라, 황공 막 이렇게 있잖아요. 막 적어놓고 거기다 고양이 머리도 올려놓고 화살을 쏩니다. 눈에 그러니까 고양이 머리도 맞고 눈도 맞고 막 그러겠죠. 강태공이 이 정우의 화초상에 화살을 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이 제후들이 아파서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홍의 법술이, 이 수법이 실패했는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제후들이 보면 어떻게 됐어요? 제후들이 보면은 이 장홍이 괘씸하겠죠. 이 장홍을 어떻게 하면 좀 골탕을 먹일까, 쳐낼까, 이 영향으로부터 떼어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장홍이 자기들 자기를 닮은 걸 떼놓고 거기다 뭐 화살을 쏘거나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소문이 퍼지자 이때 진나라 평공이 장홍을 이 영향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했는데 양왕이 아직은 신뢰가 있어서 장홍을 떼어내질 않아요. 그때 이 평공이 숙향을 불러서 방법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저에게 수레 몇 대만 주십시오. 라고 해서 5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선물을 주저리주저리 싣고 주나라 양양을 뵈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양양 입장에서는 진나라에서 진나라 평공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기분은 나쁘죠. 제후가 와야 되는데 제후의 신하가 왔으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아무도 안 오던 차에 이 숙향이라도 오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환대받고 이제 지내라고 하는데 이때 숙향이 이 장홍하고 맨날 같이 붙어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보다라고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잔치를 연회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환대받고 지내던 돌아가는 날에 연회를 베풀어 주는데 이때 숙향이 편지를 하나 떨어뜨려 놓고 합니다. 술을 거나하게 마시면서 편지를 일부러 남긴데 편지에다 뭐냐면 장홍이 이 숙향한테 보낸 편지로 위조를 해요. 그래서 주나라 이 평공한테 이제 진나라 평공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주나라를 칠 때가 됐다. 이렇게 편지 내용을 실어요. 그러니까 이 장홍하고 숙향이 친근하게 지낼 때 뭔가 모의를 한 것처럼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러고 숙향은 얼른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도망을 해서 가버리고 하니까 이 편지 내용을 보면은 뭐예요? 양양 입장에서는 이 장홍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줄 알았더니 이 장홍이 이 제후들과 내통해서 자기 주나라를 치겠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역적 모의한 거죠. 그래서 사형에 처해버립니다. 그럴 때 옥리가 그러니까 이 감옥을 지키는 옥리가 놀려요. 자, 우리가 장홍이 뭐였죠? 술수를 쓰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러잖아. 무당이나 점쟁이도 자기 거는 모른다고 하잖아요. 남의 건 잘 맞추는데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는 참 많죠. 그래서 이때 옥리가 놀래요. 지자 철려 필요일실 이렇게 놀립니다. 요 밑에서 하겠지만 자 뭐냐면 이게 지자는 뭐죠?
현명한 자, 많이 아는 자는 철려, 생각력자잖아. 천 가지 생각이 있다. 천 가지 꾀가 있다. 그렇지만 필요, 반드시 한가 있다. 뭐가? 한 번의 실패가 있다. 그러니까 너처럼 이 장홍도 미래를 내다보고 남의 운세도 점쳐주고 그러던 너마저도 너희가 자기 앞날은 못 내다보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죽게 생겼구나라고 옥리가 놀린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자철려, 필요일실, 이건 이제 사마천에 4개 나오는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밑에 좀 내용을 더 보겠는데 이렇게 합니다. 근데 또 일설에 의하면 장홍이 처형을 당하지 않고 청나라로 도망을 가서 자기 칼로 배를 가리고 창자를 다 내가지고 쪼갠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생을 마감하는데 그리고 피가 이제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청나라 사람들이 장홍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나무 상자에 모아둬서 이제 묻어놨는데 3년 뒤에 상자를 보니까 피가 모두 반짝반짝이는 벽옥으로 변했었다고 한다. 이 벽이 뭐죠? 푸를 벽자죠? 푸를 벽. 푸른 옥이죠. 파란 옥이 붉은 마음 심자잖아. 백옥당심. 그래서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홍의 그 죽음을 애도했다라는 뜻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푸른 옥과 붉은 마음이다.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좀 더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자철려. 지혜로운 사람이 천 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어도 필요일실, 한 번은 반드시 실수가 있게 마련이고, 자, 나머지 뒷구죠? 우자, 어리석은 우자죠? 우자,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철려, 1000번을 생각하면 필요일득, 한 번은 얻는 게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실수를 한 번은 할 수 있고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 번은 그래도 기가 막힌 생각을 해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이죠. 어떤 그런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철려 필요일실 우자철루 천우 필요일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돼서 이제 이 속담이 두 가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구가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여기서 정리한 겁니다. 이 천려일득으로 그냥 간단히 줄여서 쓰기도 한데요. 1000번 생각해서 한 번 얻는다. 그래서 한나라 장수 한신에 사로잡힌 장수 위자거의 말이다. 그래서 열린 소통이 있으면 우자의 현안마저도 취할 수 있다. 이런 사마천의 해음의 열전. 나중에 아마 제가 사마천의 그 열전을 원전 강독에 할 일이 있으면 아마 이때 나오겠죠.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소개하는 내용이 왜 소개하냐면 이 장홍이 술사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중국사를 이야기 중국사를 제가 이거를 굳이 하는 이유가 제가 중국사도 문외한이고 뭐 아는 것도 없지만 이걸 하는 이유가 동양 철학을 하다 보면 굉장히 중국의 고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중국의 옛날 그런 히스토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동양 철학자 입장에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이 중국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돼서 가급적이면 이 중국의 이 술수와 관련된 그런 중국의 역사적인 이런 내용들 나오면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춘추 오패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술사를 장홍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나라의 영향과 장홍의 술사 장홍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자철려 필요일실 이런 내용도 한번 같이 곁들여서 고사처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